밀집되어 있는 수도권과 꽃구경 명소, 선거 유세 장소, 부활절 종교 행사에서 인파가 몰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27명까지 떨어졌습니다. 대구는 확진자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연미 시사평론가 백성문 변호사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남구에 살고 있는 35살 여성. 코로나 감염됐다가 완치 판정받고 이게 완치 판정받으려면 2번인가 음성 나와야 그렇죠. 되잖아요. 그죠? 네. 철저히 검사하고 퇴원해서 한 열흘쯤 지났는데 또 양성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확진 판정을 받고 이제 장기간의 치료 기간을 거쳐서 퇴원을 하고 퇴원할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절차가 꽤 엄격하죠. 그리고 이제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리고 자가격리가 강제는 아닙니다만 대부분 어느 정도는 집에서 자가격리를 좀 하시다가 그리고 이제 다시 사회로 복귀할 때 확인 차원에서 이제 검사를 하는 분들도 있고 갑자기 다시 호흡기 증상이 와서 다시 확인을 해보니 다시 양성 판정이 나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게 지금 전국적으로 총 91명입니다. 지금 완치자가 6,973명이니까 어제 70몇 건이었는데 벌써 또 91건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가 훨씬 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원인이 도대체 뭔 거냐? 뭐 일각에서는 이게 진단이 잘못된 것 아니냐 처음부터. 근데 그럴 가능성은 그렇게 높다고 보지는 않는 것 같고요. 일단 두 가지로 보는 게 가장 유력한 건 일단은 이제 바이러스가 굉장히 줄어서 퇴원을 했는데 그게 이제 몸이 이제 완전치는 않은 상황이니까 이 바이러스가 다시 면역력이 약화된 상태에서 재활성되거나 아니면 무언가 제3의 요인으로 재감염이 됐을 가능성인데 그 세 번째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은 지금 현 시점에서 그럴 가능성이 가장 높은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이분들이 혹시라도 나와서 또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는지, 그러니까 감염력이 있는지 그에 대한 판단이 가장 중요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양성이었다가 다 낫고 음성이었다가 다시 양성으로 바이러스가 다시 재활성화되는 과정에서 음성이었을 때도 과연 감염이 될까? 의학계가 풀어야 됩니다, 지금. 자, 신규 확진자, 일일 확진자가 27명까지 떨어졌습니다. 아침마다 우리 10시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이제 습관이 됐어요. 오늘은 제발 몇 명이. 특히 장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얼마나 조마조마하면서 보시겠어요. 그럼요.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특히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정말 손꼽아 기다리는 뉴스인데요. 2월 29일에 909명이었습니다. 그런데 3월 6일에 518명으로 줄어들죠. 3월 8일에 360여 명대로 떨어지고 4월 들어서는 이제 숫자가 두 자릿수로 줄어들어서 기대감이 좀 높아졌는데 이번 주가 분위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47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때 혹시 너무 김칫국 마실까 봐 그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주말에 검사를 적게 해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47명, 53명, 39명 그리고 27명까지 떨어졌습니다. 대구는 확진자가 어제 경북은 확진자가 한 명도 없었거든요. 오늘 대구가 확진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진짜 대구 시민들이 위대한 시민 정신을 보여주고 사재기 하나가 없이 이 위기를 우리가 뚫고 가고 있습니다. 52일 만인데요. 긴 시간입니다만 해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나 상황을 보면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열심히 방역에 동참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대구에 어제 뉴스에 대구에 투입된 의료진들이 있고 공보위 같은 분들이 이제 인사 발령 내서 가신 분들이 있고 자원봉사로 직접 내가 가야겠다 한 수많은 의사와 간호사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중 그 수당 일부가 지급 안 되고 있다고. 일부가 지급이 안 되는데 사실 전체의 절반 이상이 지급이 안 됐거든요. 2,100여 명이 수당 지급 대상인데 그중에 절반 이상이 수당을 못 받았습니다. 원래는 2주마다 한 번씩 지급을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거 왜 안 주느냐. 근데 사실 봉사하는 마음으로 가신 의료진들이 왜 안 주냐고 따지기도 뭐하잖아요. 이게 돈 받으려고 가신 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언론에서 거푸 지적을 했더니
대구시의 변명이 좀 궁색했습니다. 이게 지급 절차에 대한 규정이 바뀌어서 말하자면 보건복지부가 지침을 바꿨기 때문에 월말로 이연해서 주는 걸로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복지부 얘기는 또 전혀 달라요. 복지부의 경우에는 김강립 총괄조정관 복지부 차관이죠. 네. 어제 의료진들에게 사과를 했고 장관의 보좌진이 그런 지침 없다. 이거는 대구시가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건데 네. 예산도 지난달에 총 300억 원 이상을 내려보냈다. 대구시가 미적거린 거다. 이렇게 반격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 먼저 주면 먼저 줬지. 이런 게 늦어지면 되겠습니까? 네. 27명의 오늘 신규 확진자가 나왔고요. 네. 하지만 물론 당연히 오늘 또 김강립 차관도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네. 방심하면 금방 확산된다. 네. 설해마을, 서울 설해마을이에요. 네. 칵테일 바에서 최소 5명 이상 확진자가 나왔는데 확진된 분들 보니까 정말 집단 감염되기 좋은 직군에 계셨던 분들이에요. 그죠?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제 27명으로 아주 낮아졌습니다만 우리 기억하시겠지만 31번 확진자 전까지는 하루에 1명 아니면 2명이었어요. 네. 그러다가 갑자기 이렇게 증폭이 된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어느 날 증폭되면 이러다 한 4, 5일 만에 900명 나와버리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지금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절대 안심하면 안 되는 상황인데 이 설해마을 칵테일바가 위험성이 모두 모여 있는 어찌 보면 네. 그런 사례라고 보이는데요. 일단 칵테일바의 이제 그 점주의 네. 와이프가 부인이 이제, 네. 이제 승무원인데 21일 날 이제 미국에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와서 이제 확진 판정을 받게 된 건데 이 아내로부터 이 남편이 일단 감염이 된 걸로 추정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곳에 종업원이 있겠죠. 근데 종업원이 이제 또 연달아 감염이 됐는데 이 종업원은 이 칵테일바만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 그 상황에서 이제 또 동작구에 있는 PC방 같아 하셨는데 PC방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위험한 곳이라고 얘기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명 저곳에 온 손님이 감염이 됐는데요. 저기는 이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분인데 공무원 시험 관련 학원을 들었다고 합니다. 큰 학원, 유명한 학원, 노량진에 네, 맞습니다. 있는, 근데 학원도 역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모여서 수업을 듣는 곳이고 사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거의 불가능한 곳인데 저곳에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 분의 친구까지 현재 지금 5명이 감염이 된 것인데 이제 이런 곳에서 갑자기 확 확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절대로 주의를 놔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젊은 사람들이 특히 카페나 식당, 술집에 어르신들보다 많이 가고 있다는 게 입증이 되는 게 요즘 같은 때 지난 1일부터 8일까지 발생한 확진자 113명 서울에서요. 그중에 57%가 20대, 30대입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지금 사실 또 젊은 분들은 에이 나는 뭐 걸려도 건강한데 근데 문제는 본인이 걸리면 집에 있는 부모님들 나이 많은 분들이 그게 결국 치명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거고 또 다 잠잠해진 게 확진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친구야 다음에 만나라는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친구야 다음에 만나. 정말 저 캠페인대로 친구야 다음에 만나를 지금 더 실천해둘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 좀 듭니다. 네. 해외로 가보겠습니다. 막혀 있고 사람들이 그 안에 많이 오랫동안 장시간 존재하고 있는 그 같이 생활하고 있는 그런 공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도소도 그중 하나입니다. 네, 당연히 미국의 교도소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미국 엘라바마주의 한 교도소 내부인데 보시는 것처럼 정말 다닥다닥 2층 침대에 재소자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위험해 보이죠? There has no preventive measures to stop coronavirus from coming in. And by the prison being so overcrowded, once it's in this prison, it will flood like wildfire. 미국은 뭐 하루에 수백 명이 숨지고 있기 때문에 재소자들의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They are not giving us hand sanitizer. They are not giving us proper soap. They are not giving us masks. 실제 워싱턴주의 한 교도소에서 감염 환자가 11명이 실제로 나오자 재소자 100여 명이 지금 묶여 있죠. 난동 부리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네. Because he doesn't even eat in the chow hall. And he don't eat in the chow hall because the last time he was in there, they were sitting 2 men to a table that were less than 3 feet apart. There's no social distancing. 시카고의 한 교도소는 확진자만 350여 명이 나와서 사망자도 1명 나와서 지금 미 전역 교도소에서 최소 1,300명의 확진자가 나왔답니다. 그래서 미국 어느 교도소는
죄수자 내보낸대요. 네. 감당이 안 된다고. 미국만의 일이 아니에요. 프랑스의 경우에도 지금 사망자가 10,000명이 넘었잖아요. 프랑스도 사실상 공공의료 체계의 붕괴를 경험하면서 더 이상 감당이 안 된다. 그 프랑스 교도소는 세계적으로도 환경이 안 좋기로 유명한데 그래서 기결수 6,000명을 조기에 석방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고요. 남미에서도 교도소 안에서의 폭동이 잇따라 발생을 해서 실제로 사망 사건까지 발생한 상황입니다. 네, 브라질 어디 뉴스를 보니까 교도소 안에 이런 문제 또 집 밖에 외출하는 문제 이걸 마피아 그 지역의 마피아가 지시하더군요. 네. 행정력이 못 미치니까. 미국에서요 인명 피해가 뭐 계속 급증하고 있는데 유독 흑인들이 많이 더 사망한다. 이건 사실 들여다보면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말 그대로 건강 불평등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미시간주를 살펴보면 전체 인구에서 흑인 비율이 14% 정도 되는데 놀랍게도 코로나19 사망자 비율은 흑인이 무려 41%입니다. 그리고 시카고 같은 경우에도 흑인의 인구 비율이 32% 정도 되는데 사망자 비율만 따져보면 67%.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흑인이 더 많이 코로나19로 사망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재정적이거나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미국에서는 그래도 백인보다는 흑인이 더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 보니까 그게 저 통계로 여실히 좀 보여지는 게 아닌가. 사실 저 부분은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바이러스는 사람 차별하지 않는데 미국의 의료 시스템은 사람을 차별하고 그렇죠. 있다는 거죠. 바이러스는 그렇죠? 사람을 차별하지 않지만 의료 시스템이 사실상 미국은 또 돈이 많지 않으면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 어렵다 보니까 저런 통계가 나오는 게 아닌가 우리는 싶습니다. 모든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해 있지만 국민건강보험에 미국은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국민들이 건강보험을 가입하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경제 문제 박예민 평론가 있으니까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권 미국에 그러니까 직장을 잃었다고 신고하는 건이죠. 2주 동안에 제가 1,000만 명, 330만 명, 660만 명 미국에서 2주 동안 1,000만 명이 세상에 일자리를 잃었어요라고 제가 지난주에 설명했거든요. 그런데 세 번째 주에 접어들면서 거의 1,700만 명에 가까운 사람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이 정도 인구가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의 서울, 부산, 대구 인구를 합친 것보다 많은 숫자예요. 서울, 대구, 부산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일자리를 잃었을 상황. 이 가정에 보면 어마어마한 건데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근로자 10명 중 1명. 미국 안에서요. 미국의 경제활동 인구가 1억 5천만인가 그렇거든요. 10명 중 1명이 일자리를 잃었다는 얘기고 더 심각한 건 이 사태가 지금 계속 악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프랑스 이런 데도 프랑스만 해도 사망자가 유럽 국가들이 다 심각해서 그런데 사망자가 10,000명이 넘어요. 프랑스가 올해 성장률이 뭐 마이너스 6%인가 뭐 이렇다던데요. 예상한 게? 그렇습니다. 일단 1분기 성적을 프랑스 중앙은행이 발표를 했는데 잠정치가 마이너스 6%예요. 1분기 성장률이? 1분기 성장률이 일단 그렇습니다만 그럼 2분기는 사실 1분기는 제대로 반영이 안 된 건데? 그렇죠. 그러면 2분기 상황은 더 악화할 수 있다는 건데 하반기에 극적으로 상황이 변하지 않으면 올해 아마도 1968년에 프랑스에서 대규모 총파업이 있었던 그러니까 경제 상황이 완전히 붕괴됐던 그때보다 나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 하면 2차 대전 이후로 가장 나쁜 성적을 기록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한 2분밖에 안 남았는데 존슨 총리는 다행히 중환자실에서 나왔다고. 맞습니다. 일반 병실로 왔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그에 대해서 굉장히 기쁜 소식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존슨 총리의 상태는 많이 호전됐지만 영국의 상태는 그렇게 호전되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단 올해 이번 달 1일부터 좀 사망자 수가 올라가다가 4, 5일에 좀 주춤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다시 6일부터 사망자 수가 늘어서 어제 938명, 오늘은 무려 881명이 또 사망한 상황이니까 영국은 지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그렇게 이제 정점을 찍고 꺾여가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별로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유럽의 나라들과 달리. 그러다 보니까 존슨 총리는 다행히 일반 병실로 왔지만 영국의 상황은 지금 녹록치 않습니다. 아직도 1,000명 가까이 숨집니다. 하루에 영국만 해도. 일본은요? 일본도 상황이 좋지 않은데요. 일본이 매일매일 수백 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더 문제는 일본 확진자 10명 중에서 6명은 대체 이 사람이 어디에서 옮아왔는지 감염
경로를 알 수가 없어요. 네. 사건 초기에 이 사람들을 관리하지도 않고 확진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제 지역사회로 가서 퍼뜨려 버리면 누가 시발점이 되었는지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기 전에 저희가 사진 한 장, 만평 그림 한 장 볼까요? 네,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인의 차이퉁 일면에 실린 풍자 만평입니다. 최후의 만찬조차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 주요 교단들이 부활절 메시지 내놨습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질병과 죽음을 이겨내고 세상에 부활의 평화 메시지를 전하자 했습니다. 그러려면 이번 주말에도 안 모여야 합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백성문 변호사, 박연미 시사평론가 수고하셨고요. 사설건건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